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자, 레몬트님 어서 오시고요. 네, 네. 광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머스만님, 뽀야님, 그리고 촉촉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차동님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스텔라님, 체르블라서님, 네, 대박이다님, 네, 우보말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고고님, 플러스웨이브님, 20억 목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추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건강경제님, 네, 신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리소님, 마음만 부자님, 네, 스카이 1987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러브포이님, 네, 마음만 부자님 말씀드렸죠. 네, 오상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네. 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12월 29일인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내일까지죠. 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은 올해는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또 이제 시작을 또 잘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내일 저녁에도 방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아무튼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 털어버리시고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네,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은 이제 한 해 아무튼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고생하신 것만큼 그죠? 네. 뭐 힘도 많이 드셨겠지만 나중에 지다 보면은 실력도 많이 쌓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길게 방송을 이제 좀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해 놓고 방송을 짧게 한 적이 없죠. 그죠?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이제 3% 급등을 했는데 요거 이제 한번 시황을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 아니라 투매였죠. 그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제도 그 좋은 말씀들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증시가 급등이 나와서 잘 됐습니다. 코스닥이 3%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요거 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또 세게 급등이 나오면 또 빨리 주식 없는 분들은 주식 사셔야죠. 그죠?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네, 잘 참고하셔서 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글쎄요, 오늘 보니까 별로 안 들어오셨어요. 네, 유튜브 쪽도 아직 덜 들어오셨고, 그죠? 여기 사이트에도 보니까 화면이 안 나오세요? 그래요? 잠깐만요. 네. 잘 나오시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아까 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잘 나오세요? 잠깐만요. 한 번 더 볼까요? 오케이. 네. 다 잘 보이시죠? 그죠? 네. 그래요. 네. 아이고, 제호수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들도 좀 얘기를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좀 덜 들어오셨네요. 연말이라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일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좀 챙겨야 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모임이 뭐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많이 바쁘신 것 같네요. 그죠? 녹화를 다 남겨놓고 있으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녹화 보시고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수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코스닥이 오늘 3% 이제 분노의 폭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치고 나왔는데 뭐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영국에서 얘기가 나오는 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전 세계 증시 어느 나라도 조정받는 데가 없다. 근데 코스닥만 유독 좀 약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다. 개인들이 지금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심리가 많이 안 좋아져 있다.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별주들이 좀 녹아내린 것들이 꽤 있는데 개인들이 힘들어서 그런 거다.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수익을 잘 내셔라.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코스닥 지수가 오늘 3% 급등이 나왔는데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요. 조정이냐 투매냐 이제 그 차이인데 조정이 맞다면
절대로 이 음봉을 이렇게 메꾸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말 조정을 시작한 진짜 음봉이라면 이 음봉의 제일 높은 자리가 여기죠. 여기를 여기까지 못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3% 이상 폭등하면서 여기를 메꿔버렸죠. 그렇죠? 메꾸다 못해 돌파해버렸죠. 네. 그럼 뭐예요? 이 음봉의 시가를 돌파했다는 얘기는 조정이 아니라 그냥 투매가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게 바로 갈 수도 있는데요. 약간 또 꺾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건 꺾었다 가건 기분 차이니까 그냥 지수에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에만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뭐예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그 인버스 얘기했었죠.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개인들이 조정이 올까봐, 그러니까 지수나 이런 쪽에서 급락이 나와서 조정이 올까봐 개인들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할 때는요, 딴 거 보지 마시고 뭘 보셔야 되느냐, 코스닥 인버스를 보시면 돼요. 코스닥 인버스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특히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수가 폭락하고 변동성이 심했던 2020년 올해에는요, 이 코스닥 인버스 시황이 틀린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ETF죠, 이거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지수가 급락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버스를 사요. 인버스 중에서도 고퍼스라고 있어요. 2배짜리. 2배 수익 나기도 하고 2배 손실 나는 게 있는데 그걸 사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이번에도 여차할 거 없이 인버스를 많이 샀어요. 즉 신용까지 많이 썼어요. 개인들은 지수가 급락할 거에다가 베팅을 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죽어도 개인들 수익 내는 꼴을 못 봐요. 특히 여러분들처럼 그래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좀 하루라도 더 들고 가려고 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예뻐서 세력들이 이렇게 모시고 가거든요. 근데 지수가 급락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거의 수익을 안 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조정은 안 오겠구나. 맞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개인들이 조정에 너무 이렇게 조정이 올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으면 올 조정도 안 온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기억나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기억하세요? 네. 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크리스마스 전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찍는지 볼 거예요. 앞으로님도 어서 오세요. 네.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격언이다 그러면서. 그죠? 네. 안 오죠? 네. 제가 맞춘 게 아니라 인간 지표들이 이걸 맞춘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린 전문가일 뿐이고, 네. 수많은 개인들이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고 있던 거예요. 아, 조정 안 오겠구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시황을 맞춘 게 중요해요? 시황을 맞추는 거 중요하긴 하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시황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그 사람 실력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종목이 중요하잖아요. 종목을 어디에서 편하게 사서 어디에서 편하게 파느냐,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걸 팔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또 수익을 또 창출하느냐, 실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익은 최대한 좀 빨리, 이왕이면 빨리,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그렇죠? 그것도 연속적으로 내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던져 놓으시고요. 그냥 이제부터 종목에 더 집중하시면 돼요. 인버스상 개미들 또 물렸어요. 물렸다니까요. 전저점 깼잖아요. 이분들 인버스 산 사람들이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지수가 폭락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폭락이 쉽게 나오겠어요? 전세계 증시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전세계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 중심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상승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증시가 아니라 이머징 증시의 우두머리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머징 증시라고 우리나라는. 그럼 선진국 증시보다 이머징 증시가 많이 가는 장세에서는 누가 수익이 많이 나겠어요? 우리나라가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것도 꼭 잊지 마시고 편안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딱 3% 오늘 놀라셨을 거예요. 뭐야 이거? 세게 올라왔죠? 그래요. 세게 올라오니까 대번 이거 보세요. 코스닥 있죠? 코스피는 오늘 상승한 게 500개, 상한가는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승한 건 500개 정도고요. 하락한 건 300개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상승한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달랐어요. 코스닥을 보시면 오늘 상승한 게 1118개, 상한가 8개. 그러니까 대충 한 1200개 정도가 상승했고요. 하락한 건 2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오늘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손절하지 마셔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 괜히 이거 팔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갈 필요 없다. 겁내지 마셔라. 두려워하지 마셔라. 아무 이유 없이 하락했으면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올 거고, 아무 거래 없이 떨어졌으면 거래 없이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하는 말이 궤변처럼 들리시겠지만 10년 넘게 항상 그랬다.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투매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았죠? 그렇죠? 네. 이거는 경험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죠.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오늘 제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슬슬 순차적으로 올라와요. 모든 종목이 예를 들어 1000개가 넘는 코스닥 종목이 하루아침에 다 반등 나오진 않아요.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나오니까 제 건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기다리세요. 올라오게 돼 있어요. 순차적으로 올라옵니다. 좀 빨리 회복되는 게 있고 좀 늦게 회복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연탄가스의 비유를 많이 해요. 왜 연탄가스? 왜 이런 비유를 드냐면 저 어렸을 때는 이게 보면 연탄가스 이렇게 집에서 하신 분들 연탄으로 이렇게 난방하신 분들 계셨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거 있죠. 왜 연탄가스 이렇게 방으로 잘못 들어오면은 막 돌아가신 분도 있고 가스 중독 때문에 왜 연탄가스 중독돼가지고 좀 고생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이제 연탄가스 중독을 여러 명이 됐다고 치면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나겠어요? 제일 건강한 사람이 가장 먼저 회복이 되거든요. 네. 종목들도 똑같아요. 죽진 않았어요. 하지만 순차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포인트니까 비유를 그래서 지금 연탄가스 거기에 이제 비유를 들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제 거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아니요. 머릿속에 그렇게 자꾸 나쁜 생각 집어넣는 그 나쁜 놈을 손절하라니까요. 주식을 자꾸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자꾸 나쁜 생각 집어넣는 그 나쁜 놈들을 손절하시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뉴스라니까요. 언론. 네. 거기에 비가 오는 우두머리거든요. 네. 그런 걸 손절할 생각하시지 고생해서 매집하시고 잘 들고 있던 거를 함부로 그렇게 손절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그냥 이제 큰 걱정 당분간이에요. 네. 당분간 큰 걱정할 거 없겠네. 가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지수가 좀 흔들거리면 제가 또 얘기해 드릴 거니까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특히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보통 양봉 나온다고. 제대로 된 양봉은 크리스마스 전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끝나고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맞죠, 그죠? 우리 정회원들도 저녁 방송 많이 들으시는데 진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요? 경험이거든요. 네. 전문가 10년 이상 했다니까요. 네. 크리스마스 딱 끝나고 나니까 오늘 배당락 딱 끝나고 나니까 바로 들어버리죠. 네. 재밌어요. 네. 이거는 제 경험상 항상 똑같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1월 2일부터 정확히 1월 4일부터 장이 열리죠. 1월 4일부터 대충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어요. 네. 그거대로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시장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은 좋은 거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개인들의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오늘은
이게 보시는 이걸 지금 계속 차트를 안다. 요 화면을 계속 띄워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반등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거든요. 서서히 이제 보일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고 오늘은 화요일이고 어제가 월요일이었죠. 어제 이제 테마주 얘기하는 거예요. 테마주나 개별주나 이제 업종 종목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저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약간 다른 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이거 무조건 사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대선주를 좀 해보시죠라고 이렇게 좀 강권했던 적은 여러 번 있지만 특정 누구를 막 사라 무방에서 특정 뭐를 막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겠어요? 아무튼 그 이유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무방에서는 뭐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을 그렇게 강하게 언급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힌트는 드리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을 강하게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원래 그래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위기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선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한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대선주로 가져가서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나는 코로나 바이오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그쪽에 가서 대입하시면 돼요. 나는 저기 수소차하고 2차전지 뭐 이쪽에 관심이 있다. 어지간하면 좀 딴 데 관심을 갖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찌 채셨죠, 그죠? 그쪽은 나쁘진 않은데 네. 세력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풍선도 처음에 불 때는 탱탱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지만 풍선도 여러 번 반복해서 불면 쭈글쭈글해져요. 탄력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늘어져서 터져버리죠. 네. 새거나 찢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다른 테마에다가 적용하셔도 되니까 잘 그렇게 적용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제 대선주 해볼까. 어제 월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윤석열 관련주 있죠. 네. 윤석열 관련주에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왔어요. 왜요? 안 잘렸잖아요. 대통령이 잘라라 딱 그랬는데 법원에서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월요일날 딱 됐죠, 그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나온 윤석열 그 관련주에 대한 호재로서는 최고였어요. 근데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안 갔죠.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안 갔잖아요. 예를 들면 서현은 제가 얘기 못 하겠어요. 진도 이런 거 보죠. 네.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급등 안 하잖아요. 급등은 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죠, 그죠? 네. 크게 연속적인 뭐 그런 것도 안 나오고 그냥 이러다 말았어요. 급등 하다가 말았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최고의 호재였어요. 근데 안 가죠. 자, 근데 이것만 그랬냐? 아니에요. 창투사 있죠? 창투사 관련주들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많거든요. 가상화폐 관련주라는 테마주가 또 있는데 그 안에 창투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엄청난 호재가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상화폐 여태까지 관련된 호재 중에 최고의 호재가 주말에 나왔거든요. 그 월요일날 아침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갔어요. 우리기술 투자를 보면 돼요. 이게 전체 그 창투사, 가상화폐와 관련된 창투사 중에 엄마거든요, 이게. 근데 이날 어제죠? 어제 보시면 아침에 11% 급등 출발을 했는데 끝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위치 하면서 끝나버렸어요. 0.3%에서. 잘 보시면 거래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래 전문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호재가 나왔거든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영국 이제 변종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막 영국에서 입국하신 분들 네, 그것도 발견되고 속보가 뜨고 막 그랬죠. 근데 관련주들이 안 가요. 최고의 호재 아닌가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이것만 그런 줄 아세요? 많아요. 윤석열 씨 어제 같은 경우에 지지율 1위 나왔잖아요. 압도적인 1위. 근데 가든가요? 안 갔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재료가 계속 공급이 되는데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제가 자꾸 얘기를 반복해서 하죠. 왜 그럴까요?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자꾸 조종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조종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6.25 제가 뭐 6.25 때 살진 않았지만 6.25 남침이 뭐 어떻게 일어났다 그래요? 물론 이제 낌새는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죠? 네. 확 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조종도 전쟁이랑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낌새는 있어요. 조종하면 올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건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고 일반 개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확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급등도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종목들이 못 올라가게 일부러 그냥 누르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에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가상화폐, 그 다음에 윤석열 씨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이거 최고의 호재거든요. 안 가잖아요. 끝났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끝난 종목도 있고 안 끝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끝난 것도 있고 안 끝난 게 섞여 있고요. 윤석열 관련주 내에도 끝난 게 있고 안 끝난 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 많이 간 거.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번에 그 가상화폐 관련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엄마였다니까. 이게 대장주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못 가잖아요. 그러면 테마주들이 다 못 가느냐? 아니요. 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려고. 누구냐고요? 절대 얘기 안 해드리죠. 네. 우리 회원들은 이제 매집을 다 해놨는데 얘기는 안 해드려요. 왜냐면 전문가가 그런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종목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기존에 매집한 우리 회원들도 힘들어하시고 힘들어지겠죠. 종목이 망가지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같이 산 여러분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무료 추천을 그래서 함부로 안 합니다. 서로 힘들어져요. 전문가도 힘들겠죠. 왜요? 회원들이 힘들어하는데 전문가가 어떻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종목은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자신 없으면 빨리 들어오시고요. 대신에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 해주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테마주를 한 15년, 저도 15년 이상 했거든요. 전문가만 15년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나이는 아직 40대입니다. 40대인데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시고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서두에 한 거예요. 잘 들으시고 본인께서 관심 갖고 있는 테마 쪽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라고. 기가 막히게 아마 거의 다 맞을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 최고의 호재들이 나오는데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꼭 눌러놓고 있어요. 왜요? 뭐 비유를 들자면 요즘에 생활 비유를 제가 잘 하는데 분무기 있죠? 압축 분무기 아세요? 압축 분무기? 화분이나 이런데 물 줄 때 그죠? 일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그 미용실에서 쓰는 그 분무기 말고 압축 분무기 있잖아요. 요즘에 방역할 때도 많이 쓰던데. 아니면 이제 화분이나 물 줄 때 하는 거 있죠? 네. 펌프질하는 분무기 있죠? 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구멍을 다 막아놓고 물 채워놓고 펌프질하는 거죠. 그 용기 안에 분무기 안에 이제 압을 딱 채워서 그죠? 네. 나중에 손잡이를 딱 당겼을 때 쫙 나가게. 네. 그거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들이 언제 제일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 아니에요.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는요, 주가가 오를 때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근데 그거 다음으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주가가 하락해버리면요, 개인들이 모든 걸 내려놔요. 아이씨, 또 물렸네. 뭐 들고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급락해버리면 막상 조정이 오면 개인들이 편안해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언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냐면 그 종목이 본전을 잡고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시고요. 그때 제일 힘들어하시고, 두 번째로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본인들께서 그렇게 기다리던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움직일 때,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맞잖아요. 그래, 윤석열 씨가 잘리기만 하면 급등할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윤석열 씨가 잘리기만 하면 네, 급등할까봐 샀어요. 잘렸거든요. 물론 법원에서 취소됐지만. 근데 어떻게 돼요? 계속 하락하잖아요. 굴러 떨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안 잘렸어요. 이건 호재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거래도 없고 식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뜬금없이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그때 제가 종목들 개인들이 모르는 거 윤석열 관련주 쭉 얘기해드렸죠. 제가 원래 그런 행동 잘 안 하거든요. 네. 안간 윤석열 테마주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준비돼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종목은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염됐어요. 휴지를 따지면요, 휴지에 막 콧물, 눈물, 뭐 그냥 온갖 음식물, 그 김치 국물 같은 게 다 묻어 있는 그런 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지인데 휴지가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김치 국물, 콧물 다 묻어 있는 거야. 더러워 죽겠는 거죠. 그거를 들고 내가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깨끗한 거 찾으세요. 오염된 거 말고. 진도라는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좋게 본 그 개인분들이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뉴스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예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뜻도 아니에요. 뉴스를 보고 급하게 들어온 그분들이 이제 실수하신 거죠.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자주 하면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되셨죠? 휴지에 비유를 했는데 오염된 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오염되지 않은 걸 찾으면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런 게 있겠죠. 아까 우리기술 투자했죠?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호재가 나왔는데 안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조정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네. 이런 류들은 조정을 한번 시작하면 최소한 정말 짧으면 한 달 반 정도 조정하고요. 일반적으로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요. 근데 고작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조정을 하나도 안 받은, 조정이 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조정이 끝난 종목들이 밑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조정을 시작하는 종목도 있지만 조정이 끝난 것도 있어요. 끝나고 천원만 보고 있습니다. 쏠려고. 코로나 관련주는 그런 게 더 한 몇 배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선주요? 어마어마합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이제 그 수가 제일 적고요. 비교를 하자면. 네.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하고 대선주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거 다 못 사요. 못 산다니까요. 한 종목당 100만원씩 사셔도요, 그거 다 못 사요. 5억 정도 하시나요? 3억? 네. 30개, 50개? 못 사신다니까요. 100만원, 200만원 사셔도 못 사요. 그 정도로 종목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계속 그 얘기했던 거예요. 몇 주 전부터. 뜰채 갖다 뜨면 된다고. 물반 고기반 그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종목들이 재료가 나와도 안 가고 꾹꾹 눌러요. 그럼 누가 힘들한다고요? 다시 돌아가서 누가 힘들한다고요? 네. 여태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던 개인들이 거기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씨, 못하겠네. 왜요? 그렇게 기다리던 매수 이유 재료가 나왔는데 안 가니까 입에서 욕이 나오죠. 속에서 엄청나게 섭섭한 거죠. 사람이 섭섭하고 화가 나면 잘라버리거든요. 팔아버리게 돼 있어요. 기대치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털립니다. 왠지 조정도 올 것 같고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러다가 제로 나오는데 가지도 않고 에이씨 딴 거 살 걸 괜히 거 사가지고 말이지 탁 던집니다. 세력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상한가를 만들면서 날아다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내가 팔았더니 날아가더라. 그때가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때가 정말 미칠 듯이 힘들어하세요. 그런 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겪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가 꼬여버려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연말 지나고 연초부터 심리가 꼬이니까 1년 농사를 완전히 엉망으로 짓는 거예요.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심리가 꼬였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12월 달에 씨를 정말 잘 뿌려 놓으셔야지만 1, 2, 3월 달에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16권이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투매 나올 때 이건 조정이 아니라 투매다. 제가 보기엔 투매로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들 차트 하도 무너져 내려 있길래 겁내지 마셔라. 잘 될 거다. 손절하지 마셔라. 그랬던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지수가 폭등 나왔으니까 이제 종목을 사셔야 되는데 뭘 사야 되냐 이거죠. 시계겸 이거예요. 제발 조정이 시작된 거 좀 사지 마세요. 제가 저희 방에서 이제 종목 추천 나가는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그 사이트에 제 전문가 소개란에도 써놨지만 저희 방에서 주로 공략하는 종목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박스권 돌파 종목 공략이에요. 이게 박스권 이거지 않습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에 사든가 돌파한 직후에 바로 사가지고 수익을 바로 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라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뭔 줄 아세요? 조정이 끝난 종목을 공략을 해서 수익도 빨리 내고 시원시원하게 수익을 낸다는 얘기예요. 많이 내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를 돌려서 계속 수익이 이어지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떤 거 사시는 줄 아세요? 쉬워요. 박스권 돌파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그 종목을 공략하니까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으실 거고 지금도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올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종목 수가 되게 많아요. 한 200개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하고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 종목이 거의 다 한 10개, 거의 10개, 한 5개인가 빼고는요, 다 박스권 진입한 종목이에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왜 그랬겠어요? 다 무료 추천 받아서 그래요. 200개를 무료 추천 받는 것도 그것도 힘든 일인데 다 종목이 박스권 진입 종목이야. 다 본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다 고점에서 물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박스권 돌파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끝나고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을 공략하시면 돈을 빨리 벌고요. 속이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한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서 종목 잘못 찾으면 박스권 진입하는 종목을 삽니다. 우리기술 투자가 여러 상한가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기준으로 보면 박스권 진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상화폐 관련된 재료는 살아있거든요. 그럼 세력이 이 가상화폐 테마주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2,000원에서 그죠? 네. 6,000원까지 올라와서 3배 올라왔거든요. 네. 3배 올라와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대량 거래도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거래가 또 터졌어요. 개인들이 다 알아요. 창투사 이거 우리기술투자가 가상화폐 대장주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세력이면 이거 올리시겠냐고요. 거래량 보여드릴까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 팔았다 했잖아요. 여기서 다 팔았거든요. 네. 거래 터진 거 보세요. 최근 10년 동안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는데요. 아까정도 못 제꼈고. 근데 제로는 살아있어요. 그럼 주가는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테마주는 살아있던 테마주 올리겠죠. 제로가 있으니까. 그럼 누굴 올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력이면 뭐 올리시겠어요? 개인들이 많이 사서 막 중내산에 이런 걸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전혀 모르는 저 밑바닥에 시가총액 500억짜리 1000억짜리 그런 거 올리시겠습니까? 뭐 올리시겠어요? 답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을 빨리 돌리세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걸 보면서 재료가 살아있는 테마주를 보면서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건 대선주건 재료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테마를 보면서 하필이면 이런 종목을 보는 거예요. 많이 올라와 있고 과열돼 있고 세력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을 쳐다보면서 전문가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사도 돼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제발 딴 데 좀 보세요. 딴 데 좀. 이게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게 많이 안 가겠습니까? 제가 계속
후발주자를 사라고 하죠. 후발주자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저희 방에 안초수 테마주 하나 샀거든요. 네. 옛날에 안랩하고 써니전자로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안 해요. 안랩, 써니전자 떠있죠. 살아있거든요 이거. 근데 옛날에는 안랩이나 써니전자 위주로 안초수 테마주 샀는데 지금 이거 안 샀어요. 다른 거 사놨어요. 종목 뭐냐고요? 네.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회원들 중에 그 연락온 분도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안초수 테마주냐 저한테 따지는 거였어요. 신기현이었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분도 주식 오래 하신 분인데 연락 왔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안초수 테마주냐 말도 안 된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더니 그래도 이해 안 가겠대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는 거죠. 이거 많이 갈 수 있겠다 이거. 왜요? 인간지표 다. 아무튼 안랩이나 써니전자 저희 방에서 수익 많이 냈던 건데 이거 안 샀어요. 몰라서 안 샀을까요? 써니전자 눈 감고도 매매하는데 딴 거 샀다니까요. 남들이 모르는 거. 네. 주식 10년 이상 한 사람도 모르는 거. 네. 추천했더니 오히려 네. 그 이해 안 간다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종목을 사놨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찾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네. 그런 걸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들은 지금 웃고 계시죠, 그죠? 네, 뭔지 아시니까. 그런 게 많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대선주로 이거 넘어가 볼까요? 제가 어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저희 회원들한테 심심한데 대선주를 한번 돌려볼까요? 쭉 돌려봤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야 3분의 1 정도밖에 안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보셔라. 다 살아있죠? 그랬어요.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는 걸 안 보이시느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급등했죠. 누구예요? 홍정욱이에요. KNN을 볼까요? 오늘 몇 퍼센트 급등했냐면 24%까지 급등했거든요. 네. 이 자리는 원래 상한가 나오기가 힘든 자리예요. 근데 아무튼 시원하게 급등을 했죠. 24%. 그리고 디지털조선 아시죠? 어때요? 10%? 장중엔 최대 17%까지 급등했어요. 이 정도면 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 고려산업, 그 다음에 벽산, 이런 것들은 급등 많이 했어요. 저희 방에서 이 중에 추천 나온 것도 있어요. 수익 좀 더 나면 공개해 드릴게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사는 것도 있지만. 네. 근데 보시면 어때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걸렸죠?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잘 보셔라.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뭐 연말에 뭐 매물 폭탄 나온다, 개인들이 조정 온다라고 난리를 치고 인버스를 사고 있지만 홍정욱 관련주는 뭐 하고 있느냐? 8월 달에 고점 찍어놓고 8, 9, 10, 11, 12, 5개월이죠. 5개월이면 아까 됐죠? 4개월에서 6개월이면 조정 끝난다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뭐 한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저점 높여가면서 고점을 일정하게 낮춰가면서 뭐 했어요? 눌림목 들어오면서 재매집한 거예요. 차트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투매 나오니까 잠깐 21선을 깨서 그렇지 차트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들었다 놓고 있었잖아요. 놀 때 어떻게 놓는다고요? 굉장히 아프게 놓는다 그랬죠? 네, 21선 깨트리면서. 근데 KNM만 이런 차트를 만들었을까요? 천만에요. 디지털 조선 보세요. 8월 달에 고점 찍고 조정 다 마친 다음에 알게 모르게 저점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죠. 조금씩. 네. 그리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었죠. 그러고 있다가 홍정욱 씨가 본인 홈페이지에 뭐라 글을 하자 쳤더니 세력이 오케이 이거다 그러면서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재료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냥 홍정욱 씨가 본인 그 관련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일기 썼어요. 일기. 에세이죠. 네. 그거 하나 썼다고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매집이 돼 있으니까 그 재료를 갖다 붙여서 올리는 거예요. 매집이 안 돼 있죠? 아무리 갖다 붙여도 안 돼요. 안 탄다니까요. 젖은 장갑처럼. 매집이 돼 있으면요. 옆에서 그냥 스파크만 일어나도 바로 불 붙여서 가버립니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해놨잖아요. KNN, 디지털조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려산업. 차트가 똑같잖아요. 8월달에 고점 찍어놓고 저점 은근히 높이다가 거래량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추세는 우상향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들었다가 놨잖아요. 그리고 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그랬잖아요.
윤석열 그만하시고 이제 다른 걸 보시라고. 윤석열주가 가면 시기 질투하는 게 홍정욱 관련주가 좀 그래요. 이상하게 윤석열 관련주가 좀 들어들면 꼭 뒤따라가더라고요. 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또 누구 게 있을까요? 어제 화인베스도 얘기했었죠. 이거 임종석 씨 거. 오늘 또 올라왔죠. 왜요? 조국 부인이 저기 이제 감옥 갔잖아요. 그런 최고의 수혜주가 누구예요? 같은 계열의 잠재적 대권 후보 임종석 씨죠. 제가 어제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단타 치고 싶으면 어제 팔아야 되는 거다. 그러다 들고 가고 싶으면 그냥 홀딩하는 자리다. 어제 20% 이상 급등했다 이랬잖아요.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재명 관련주는요. 안 끝났죠. 이재명 관련주 중에 그 에이텍이나 이런 게 8월달에 많이 갔죠. 8월달에 고점 찍고 10월달에 반등 조금 나왔거든요. 이거 조정을 또 받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자꾸 반등이 나오면 안 돼요. 아무튼 조정을 또 받고 있는데 뭐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아무튼 많이 가니까 지금 못 가고 버벅거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에이텍이라는 게 못 가지 않습니까? 대신에 누가 가요? 동신건설 같은 게 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건데 여긴 조정이 끝나고 여기서 날려버리잖아요. 동신건설이 저희방 저기 카톡방 추천 주거든요. 저희 카톡방에서 추천 나갔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지난주 목요일인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거 강의한다고 안 보여드렸어요. 저희 회원 중에 레드골드님하고 특히 이효님이 매매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효님 계좌인데 동신건설 평균 매입가 13,000원 6만원에서 캡처하셨는데 수익률이 400%짜리잖아요. 이런 거 수익 내보셨어요? 13,000원에 사서 66,000원 가잖아요. 5배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400%. 이분 혼자만 그러셨느냐? 레드골드님 거 보여드릴게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익률이 거의 똑같죠? 402%. 회원들 매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찍은 겁니다. 두 분 다 같은 날이죠. 그래 이런 수익 내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이재명 관련주에 이게. 지난주에 이거를 얘기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요? 지수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힘들어하시니까 방에서 수익 난 거 얘기하는 게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날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순환매예요. 순환매. 앞에서 많이 가고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진 종목은요. 그때까지는 대장주였지만 그 다음에 대장주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다른 걸 사시라고요. 대선주 본격적으로 많이 갈 거예요. 준비 되게 많이 해놨어요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 보여드린 이유가 자리가 다 어떤 자리냐면 이런 거예요. 그 코로나 관련주도 마찬가지. 휴마시스 있죠? 휴마시스 추천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저희 방에서 라이브 문자반 추천주인데 여기서 했어요. 이틀 있다 상한가 나왔죠? 네. 이런 자리거든요. 거리가 없는 자리예요. 이런 데서 추천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저는 무방해서 얘기 못해요. 망가져 버리니까. 상한가 나오기 한 3일 전, 2, 3일 전에 산 건데 여기서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수 있겠어요. 동신건설도 이런 자리에서 추천 나갈 거예요. 맨날 저기 뭐 생바닥에 있는 거 살 것 같죠? 이런 것도 삽니다. 이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강하게 할까요? 빨리 사세요. 이런 거 널렸다니까요. 심지어 안 그래도 싼데 요번에 투매 나가지고 네, 더 싸졌어요. 네. 근데 그 주가가 이제 반등 나오면서 빨리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싸게 사셔야 돼요. 네. 누가 돈을 많이 버냐면 싸게 산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왜요? 싸게 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좋겠죠. 그런데 싸게 샀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 들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급등하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지금 갈 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 가상화폐, 그 다음에 대선주, 선거가 코앞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이게 휴마시스가 코로나 관련주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에휴, 내년에 하지 뭐, 좀 보고 하지 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하지 뭐,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사세요. 그리고 종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시작하는 종목을 사시면 생고생하는 거예요. 휴마시스가 조정을 언제 시작했어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이건 반등이고, 두 번째 거 반등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달 걸렸어요? 8, 9, 10, 11, 12, 5개월 걸렸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비관론자들 조정 온다 공포분위기 조성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조정이 어떻게 오는지, 조정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몰라요. 왜요? 한 번도 그걸 이겨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조정을 많이 이겨내 봤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어떻게 오는지 얼추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안다고. 왜요? 그걸 다 맞아봤으니까. 근데 비관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정을 맞아본 게 아니라 조정을 뭐 맞긴 맞았겠죠, 그죠? 근데 조정을 피해 댕겨요, 자꾸. 똑같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 안 하려고 피해 댕기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는 거 보셨습니까? 나중에 결과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힘들어도 그냥 이게 부딪혀서 이렇게 힘들어도 그죠? 네. 이겨내면서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 나중에 뭐 정말 성공하시지 않습니까? 잘 되시지 않습니까? 잘 되시잖아요. 자수성가라는 뜻 안에 이제 성공했다는 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되게 잘 되시잖아요. 성공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조정이나 투매를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그걸 피하면서 수익 내는 방법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투매와 피할 수 없는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조정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최근에 나왔던 그 투매는 피할 수 없는 투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아도 참으면 나중에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연말,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주식을 많이 사셔야 되는데 주식을 사셔서 좋은 주식을 사셔야 돼요.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빨리 사시라고요. 제발 좀. 근데 이런 얘기하고도 끝내면 또 가가지고 대선주 또 찾으세요. 막 또 종목들 막 찾아요. 하시거든요. 다 좋은데 뭘 사시냐면 조정이 끝난 종목을 사셔야 되는데 조정이 시작되는 걸 사요. 미치는 거죠. 왜냐면 인터넷 검색하시거든요. 알려지고 유명한 걸 찾으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거는요, 개인들이 말을 많이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니까요. 그건 시한폭탄이에요. 개인들이 모르는 걸 사야 되거든요. 네. 아무튼 조정이 시작된 종목을 사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나신다고요. 근데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면 조정이 끝난 종목을 얘기 좀 해달라. 얘기 못 해드린다니까요. 거래가 없어서. 그런 자리에서 무방에서 그런 종목도 잘못 얘기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난다고요. 거의 말라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뭘 사셔야 돼요? 그렇죠. 거래가 바짝 말린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들한테 인지도가 없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근데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인지도가 아예 없는 거 사시면 또 안 돼요. 어렵죠?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테마주면 윤석열 테마주, 코로나 테마주면 코로나 테마주, 가상화폐 테마주면 가상화폐 테마주로 살짝 한번 들었다 놓은 게 있어요. 들었다는 놨는데 시세 분출 안 한 게 있어요. 그런 걸 사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한 번도 움직인 적도 없고 세력이 들어온 적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그냥. 그런 애들은요, 그런 종목들은요, 테마주가 급등을 해도 그건 안 가요. 왜냐면 세력이 매집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세력이 매집을 했는데 시세 분출 안 한 게 있어요. 그런 특유의 차트가 있거든요. 그 차트 딱 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 1초 만에 알아요. 네.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두 개 중에 누가 센지도 알고 누가 가짜인지도 알아요. 저 오죽하면 그 누굽니까, 영화금속이랑 동방성기 그것도 맞췄잖아요. 두 개 다 안 좋다. 그런데 영화금속은 그나마 낫다라 그랬잖아요. 영화금속은 가덕도 신광 얘기 나오고 나서 장대목 맞았는데 살아남았죠. 이건 그렇게 급락 안 했거든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영화금속 그나마 낫다고. 그건 살아날 수도 있다고. 재료만 받쳐주면. 실제로 재료가 나와서 살아났잖아요.
동방성기는 그냥 차라리 손절하시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랬죠, 그죠? 차라리 손절하는 게 낫다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맞추죠? 보자마자 안다는 얘기예요. 왜요?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대선주면 대선주, 가상화폐면 가상화폐, 코로나면 코로나, 그 다음에 정부정책주 수많은 거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재료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안 가고 꾹꾹꾹꾹 눌러놨습니다. 왜요? 한 번에 터뜨리려고. 매집을 해놓으셔야 되겠죠? 근데 매집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라고요? 제가 지금 3번 이상 반복해서 얘기하죠? 주의사항이 뭐예요? 조정 끝난 거 사세요. 조정이 시작되는 거 사지 마시고. 특징이 뭐예요? 대량거래량이 있어요. 조정이 시작되는 거 대량거래가 있고 그렇게 개인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것만 피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하나, 자 차트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네. 아우 귀찮다. 네. 아우 난 종목도 못 찾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혼자 엄두가 안 난다. 빨리 들어오시고요. 네.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원래 연말 연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벌어요. 옛날에는 테마주가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갔어요. 5분 안에 끝낼게요. 네. 옛날에 테마주가 이렇게 갔어요. 자, 한번 쭉 대장주가 뽑아요. 조정을 받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조정받고 들었다 놨다 해놓고 쭉 또 가요. 테마주 중에 아까 이제 우리기술투자라고 쳐볼게요. 이게 이제 가상화폐 우두머리라고 치고 우리기술투자가 이렇게 가면 모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갔어요. 대장주는 10배 가고요. 못난 거는 이제 상한가 옛날 15%짜리 두세 개, 30%, 50% 이런 거 주면서 끝났어요. 이거라도 갔어요. 차트가 되게 다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똑같아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초반에 급등하는 우리기술 투자를 예를 들면 초반에 급등하는 A라고 해볼게요. A가 있어요. 급등하다 멈춰버려요. 내려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3개월 돌려버립니다. 그럼 끝나느냐? 아니요. B가 밑에서 살짝 들었다 놓고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재료가 딱 나오잖아요. 얘는 가버려요. A가 안 가는데 B가 가요. C가 또 있어요. C가 또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언제요? A가 가다가 꺾어질 때 B가 확 들고요. B가 꺾어질 때 C가 확 가고 그런 식으로 가요. 개주 달리기 합니다. 근데 출발하는 그 선이 다 틀립니다. 보통 육상 경기는 출발 라인이 똑같죠. 얘네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못 찾는 거예요. 이해도 안 가는 거고. 끝난 거 아니야? 안 끝났어요. A 더 가겠지? 끝났어요. 복잡하게 섞어놔서 그래요. 네. 순환매를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옛날에는 동시에 똑같은 모양으로 갔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네. 하나가 가다가 꺾이면 그 다음 개가고 그게 또 꺾이면 또 그 다음 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판이 끝나죠. 네. 전반전이 끝났다고 칠게요. 후반전이 또 열리겠죠. 네. 후반전에서는 A, B, C가 다 섞입니다. 막 바뀌어요. A가 저기 한 F 자리로 가고 F에 있던 게 B로 오고 막 그래 막 서로 막 바꿔요. 순서가 막 바뀌어요. 새로운 선수도 들어오고요. 나가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놓고선 후반전이 또 다시 열립니다. 분명히 윤석열 테마주라는 게 갈 것 같아서 했는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산 건 안 가고 엉뚱하게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비일비재하게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1시간 동안 열심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유튜브 쪽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이쪽에 40명 넘게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이쪽에는 20명 가까이 들어오신 것 같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이게 좋아요가 눌러달라고 해야지 누르시더라고요. 진짜 얘기 안 하면 잘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도움되셨죠? 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올해 마지막 그 주식 거래일인데 내일 저녁 8시에도 이제 방송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계속 그래요. 중요한 건 지수가 딱 치고 나가는 순간 종목들이
투매 나왔다가 딱 돌이켜서 치고 나가는 그 순간에 주식을 사셔야 되고요. 그 순간만큼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잠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1년 농사 언제 다져요? 보통 봄에 다짓죠. 네. 근데 봄에 농사 짓는 농부들이 언제 준비하는 줄 아세요? 눈 내리고 엄동설한 그때 씨 뿌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그걸 갖고 나가서 이제 밭에다 심어서 이렇게 농사 지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년에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추울 때 씨 뿌리고요. 네, 그때 이렇게 묘종이라고 하거든요. 네, 모종을 예쁘게 이제 가꿔서 예쁘게 난다. 아주 튼튼하게 잘 가꿔서 농사 지시는 거예요. 실제로 부지런한 농부들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영농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영농계획을 세워서 내가 뭘 심을지 뭘 어떻게 할지 다 구상을 해놓고 막 찬바람 불고 막 영하 20도로 떨어질 때 그때 가서 막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어떻게 안 벌리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올 거예요. 자꾸 돈 쫓아다니지 마시고 네. 돈이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고 네. 긍정적으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죠. 아 그리고 자꾸 요즘에 그 문자방하고 라이브하고 단톡방 회원가입 문의 많이 하시는데 여기다 메일 주소 써드릴게요. 자꾸 뭐 저한테 단톡방이나 이런 쪽으로 와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쪽으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네, 올려드릴게요. 잠깐만 여기다 써드릴게요. 그냥 아예. 보이시나요? 이게 낫겠다, 그죠?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써놨어요. 네. 눌러주시면 돼요. AJI5284 네이버닷컴으로 네,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궁금하시거나 네. 아유 뭐 회원가입은 그렇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신 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네. 연말이니까 네. 잘 마무리해야죠. 네. 그래 아무튼 이제 회원가입 문의 이쪽으로 주시고 그리고 저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거의 30개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좋아요가 30개만 넘어도 너무 행복해요. 저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